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깜짝 방북을 결심한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됩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을 김정은 위원장과 나눌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 저녁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거의 동시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 바뀌셨는지요? 시기적으로는 예상 밖이라고 네. 봐야죠. 왜냐하면 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하기는 좀 중국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마 전략적 변화를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면 이전에는 중국이 북한을 먼저 만나면 대미 연대를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뒤로 물러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위 무역 협상이 타결이 잘 안 되면서 약간 장기전으로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대미 협상 카드로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말 북한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나한테는 이 얘기를 해줘야 네. 내가 향후에 대미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뭐 북한을 지지해 주거나 뭔가 이런 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마 급격하게 이 G20 회담 전에 북한을 찾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북한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미 협상, 네. 무역 협상이 잘 되지 않고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소위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뭐 푸틴도 만나서 화웨이 연대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도중에 또 홍콩 사태가 네. 터졌단 말이죠. 홍콩의 압박도 들어오고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올해가 북중 70주년, 수교 70주년이니까 방문을 하려고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이르게 전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의 대미 카드에 네. 있어서 좀 전략 수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평양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 자체가 미국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정상외교의 관행상 한 번쯤은 중국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미국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안 갔는데 이번에 가게 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내부에서 이제 중국과도 이런 방문 외교를 통해서 확실한 원군이 확보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미국에도 나 혼자 이 미국과 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중국과 연대한다라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중국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중국과 북한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4년 전입니다. 2005년 후진타오 전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는 2박 3일 네. 일정이었잖아요. 이번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매우 짧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까요? 뭐 실무에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북중 간의 연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소통 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이면에는 역시 미국한테 주는 카드가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런 연대를 과시해서 미국한테 압박을 하는 방향이 있겠고, 하나는 북한의 정말 진위를 파악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어려운 난국, 그다음에 중미 간의 어려운 난국을 풀기 위해서 내가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또
카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한다.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이제 중국도 공존하는 거고요. 미국도 중국이 그런 비핵화 조치나 이런 가시적인 조치들을 잘 북한과 얘기를 해서 온다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이 연대해서 미국에 대항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게 될지 또 언제 어떻게 만날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계획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통화는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네네. 통화를 해서 이제 회담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분 좋은 통화였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며칠 전에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 간의 전화 대화가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있었고 그렇게 본다면 뭔가 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뭐 비핵화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국면을 관리하고 이 모멘텀을 유지해가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 이번 그 오사카 G20 회담 이거를 중요한 플랫폼으로 삼겠다. 그 전에 정지 작업으로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울에 오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북측에 신호를 좀 보냈고요. 뭐 제안을 했었는데 그 가능성 이제 뭐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거의 뭐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제가 볼 보십니까? 때 북한 입장에서 지금 그 카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이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을 한 것은 이 교착 국면을 뚫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상 중국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모양이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모양새가 되니 한국의 이 요구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그런 카드를 여러 개로 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교착 국면을 뚫으려고 한국 정부가 제안을 했던 거가 지금 다른 방향을 통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지만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열린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 교착된 북핵 협상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다면 그것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원포인트로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그것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끌고 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네, 자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미중 무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될까요? 그 미중 무역 협상을 저는 저렇게 만난다고 본 걸로 봐서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뭔가 이걸 더 이상 확산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실무 협상이 시작될 거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뭔가 이 전 세계에 계속 싸우는 모습을 주면서 이 갈등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적어도 무역이나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진정시키는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게 안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정상 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돼야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타격이 오는데 우리 같은 수출 주도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 제재 때문에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 분야가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데 1차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